2024년 3월 30일 토요일 낮 12시 조금 지났습니다. 이곳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산 바로 입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오는 곳이죠. 오늘 3월 30일 어제 아래 비가 엄청 많이 왔고 그 끝에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이 이곳에만 핀 게 아니고 부산, 경남, 남부지방에는 거의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고 그 모습은 정말 황홀합니다. 저 건너편에는 여기가 응달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련이 이제 핍니다. 여기는 여기도 그렇게 여기도 목련이고 건너편에는 정말 그 벚꽃이 정말 뭐 굉장하네. 생로병사를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는 노병사생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넉자지만은 생로병사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노병사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가 죽고 나면은 생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노병사생 늙어지면은 이제 그 늙고 죽음의 단계 그 사이에 병이 있다는 거죠. 아픈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하고 이름은 똑같죠. 성기, 나는 김성기고 영화배우 안성기라고 있습니다.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을 겁니다. 그 안성기 영화배우님께서 그 영화를 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투캅스라든지 뭐 거기에 나올 때 형사 역할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모습은 뭐 굉장히 그 건강하고 아주 민첩하고 빠릿빠릿한 그런 그 항상 우리가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냥 한 몇 년 전에 내가 그 모습을 그 사진으로 보니까 사람이 뭐 어벙벙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옛날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총기 있고 또릿또릿하고 박력 있고 말이지.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졌고 그냥 사람이 좀 이렇게 어벙벙하게 좀 멍청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막 아주 그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완전히 뭐 누구 말대로 맛이 간 그런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병이 온 것 같다 그러더라고. 병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아픈 것은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다가 죽음으로 가기 전에 병을 얻고 그리고 이제 죽는 건데 병을 얻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진짜 그 화려했던 그 모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전두환이 맞나 할 정도로 사람을 완전히 못 알아보는 볼만한 그런 그 사진이 나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혈액암인가 거기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그 뭐 참 11.6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그 수사본부장으로서 나왔을 때 그런 모습, 또는 이제 그 50 시절에 대통령으로서 있었을 때 그 모습, 백담사로 가기 전에 뭐 기자회견할 때 그 모습, 뭐 하여튼 그런 뭐 까랑까랑하고 막 또렷또렷하고 말이지 박력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 부인 이순자 여사 앞에 같은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했다 그러잖아요. 광주로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이순자 여사 옆에 같이 타고 가는데 어디 가느냐 그러면서 광주 갑니다 그래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어디 가느냐 그러면 또 광주 갑니다.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하니까 얼마나 그 부인이 참 고생이 많았겠느냐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화 배우 윤정희 님도 그렇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도 치매가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그 힘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치매라든지 혈액암이라든지 또는 암 이런 것이 병이 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게 만드는데 글쎄요. 저는 이때까지 정말 그 뭐 건강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많이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또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보고 이랬는데, 내 같은 경우는 뭐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그 기독교의 문제를 혼자서 이렇게 바로 이 산입니다. 이 구덕산 여기서 내 나이 19살 때에 기독교와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결국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중력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뭐 벗어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탄어 스님도 알게 되고, 또 그 탄어 스님을 매개로 해서 강정산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강정산의 이제 세계를 공부하면서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어서 그것을 이치적으로 밝혀 놓으신 같은 광산김씨예요. 광산김에 이제 김일부 대성사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이런 것이 내 한평생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이렇게 강정산에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곳에 내가 거의 뭐 한 10몇 년, 10년 넘었죠. 한 16년 정도 거기에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인류 문화사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은 강정산이 아니라, 강정산은 그게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했고, 최종적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다. 진짜 이것을 또 알게 되고, 그와 같은 노선을 견지하다 보니까 4년 전에 총선에도 출마했고, 또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예. 오늘은 요것을 이제 목에 걸고 요 등산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이제 오후에는 자갈치 시장 남포동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나도 이제 좀 공원에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하고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남포동 저기 자갈치 저 광복동 부평동 시장 그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인산인해거든요.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맹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많은 그 어떤 그 좀 영양가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알아야 또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저명하신 분들의 뭐 정치 평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듣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그렇게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그래 하다 보니까 감기도 좀 오고. 그래 가지고 참 이래 가다가는 병을 얻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건강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블루유 만들어 놓은 것도 오늘은 내가 한 잔 마셨습니다. 어제도 마셨고 오늘도 좀 마셨고 정말 1년 지났는데 깨끗하더라고. 어제 이제 산행을 하고 우리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세종기술인데 25주년이었어요. 그래가 세종기술인데 그게 이제 마치고 집에 와서 바로 자버렸습니다. 한 6시 반쯤 됐는가 그때부터 자가지고 오늘 아침 한 6시까지 잤으니까 12시간 정도 잤어요. 좀 많이 잤는데 전에 같으면은 택도 없죠. 전에 같으면은 밤 뭐 새벽 1시 2시까지 또 이제 유튜브 듣고 뭐 또 새벽에 또 뭐 자면 그것도 잠을 자더라도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면서도 그 자면서도 또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듣고 뭐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니까 몸이 조금 너무 나이도 이제 원래 70이 다 돼 가는데 1956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면 69세잖아요. 69살인데 너무 뭐 30대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푹 자니까 아침에는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을 조금 조심 좀 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오늘 보니까 막 국민의 힘은 얼마나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보니까 비례대표 포함해서 한 87석 된다는 말도 있고 한데 공희준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뭐 4년 전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지역 합치면 100석이 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만 하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5년짜리 대통령을 뭐 만들기 뭐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5년짜리 대통령 훌륭하신 분들이죠. 전부 다 5년짜리 대통령 뭐 임기를 채우지 못한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도 있고 임기를 채운 문재인,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5년짜리 대통령한테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이렇게 따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5년짜리 대통령이라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뭐 회원에 가입 안 합니다. 본자 섭리에 가입 안 합니다. 한 달에 돈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인류의 영혼을 구제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거고, 그 틀림이 없으니까 이미 세계 황제는 되어 있고,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아마 무난하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추측건데.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회사 이야기를 뭐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하고 2016년 9월 1일부터 이 직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달 뭐 다른 데서 알바를 좀 했습니다. 그 알바 하면서 몸이 그때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그때. 그래 하고 이제 이 회사에 온 지가 2016년 9월 1일이니까 17, 18, 19, 20, 21, 22, 23 원래 이제 5, 4, 5, 6, 7, 8 5개월 있으면은 만 8년이죠. 만 8년입니다. 5개월 있으면은 만 8년이고 17, 18, 19, 20, 21, 22, 23 지금 7년 9, 10, 11, 12, 1, 2, 3 7년 7개월 지났네. 7년 7개월 동안 이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나 이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출근 시간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 6시, 7시 훨씬 전에 오죠. 요즘 이 회사도 내가 6시 전에 도착합니다. 근무 시간은 8시부터 하는데, 그만큼 밑에 일찍 와가지고 일을 준비를 해놓으면 그만큼 내가 일을 스무드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자기 체질이 그러니까 그건 뭐 변동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어제 이제 그 25주년 기념인데 25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창립 멤버들이지. 25년 전에 이 회사가 없었단 말이야. 무단 말이야. 무인데 회사를 사장님께서 이제 만들 때에 같이 동참했던 직원이 한 5명이 있어요. 5명. 5명이 이제 어제 이제 다 상을 받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이상 우리 회사 잠깐 내 우스개 삼아 이야기를 하겠는데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5년째 이제 금 한돈을 줘요. 그리고 10년
10년을 채우게 되면은 금 석돈을 주던가 그래요. 석돈. 그리고 15년 되면은 금 5돈. 5돈을 받든지 또는 이제 5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든지. 그래 한 돈에 40만 원 같으면은 40만 원 곱하기 이제 5돈 같으면은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5년 근무하면 그렇게 받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25년 근무한 사람이 5사람 있었어요. 그분들이 9돈을 받았습니다. 9돈. 금 9돈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 9돈을 이제 황금 열쇠로 받으시는 분은 받고, 그렇지 않고 돈으로 받겠다는 사람은 한 돈에 이제 40만 원 정도 곱하기 이제 9니까 49, 36, 360만 원을 받았죠. 그런 분이 한 5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한 3년 전에 5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그때 금 한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액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도 한 2, 3년 더 근무하면은 이제 또 금석돈을 받죠.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년 전에, 25년 전에 우리 회사가 이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만들어질 때에 직원이 몇 명 안 됐고, 사장님께서는 이제 평일날 이제 물건을 이제 수주하러 나가시거든요. 이제 오다를 받아야, 주문을 받아야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문을 붙여 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좀 수주하러 막 이제 쉽게 말해서 영업 활동하러 다니셨고, 이제 우리 그 당시 멤버들은 이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이제 수주하는 활동을 멈추고 직접 이제 같이 망치 들고 이제 그 물건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가 무에서 유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 뭐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다 그래요. 25년 전에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처음 만든 회사가 모라동 북구, 부산 북구 모라동이 있습니다. 모라동에 뭐 조그만한 이제 그 공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차렸는데, 얼마나 열악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수세식 변소가 아니었다 하니까, 25년 전 같으면은 1900 IMF 막 지나고 난 그 무렵 같은데, 그때도 재래식 변소가 있었던 곳을 갔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재래식 변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재래식 변소는 요즘은 찾기가 힘들죠. 힘들죠. 전부 다 수세식 변소 아닙니까? 그런데 IMF 그 당시에 이 공장을 만들 때에 재래식 변소를 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그리고 저게 이제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직원들한테 사장님이 보증을 좀 써달라 이제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증을 써가지고 잘못하면 집을 날리게 된단 말이에요. 집을. 그런데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을 믿고 따르고 이래가지고 보증을 써줬다 그러더라고. 보증을 써준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분 이름 밝히기는 좀 그랬는데, 그분 195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인 신묘 70너인가 이렇죠. 74살인데 이분은 이제 한 2, 3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정년퇴직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또 집에 쉬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이제 필요할 때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또 와서 도와줍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이제 우리 제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집 보증을 써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장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 뭐 그 저기 영업 활동 하러 이제 가실 때 차비가 없는 거야. 차비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기사한테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영업 활동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좀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 사장이 직원한테 돈을 빌린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사장님은 믿고 따랐던 분들이죠. 25년 동안 근무했던 분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마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5년 돼가지고, 직원이 지금 현재 약 한 70명 정도 돼가지고, 내가 7년 전에, 8년 전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단 한 번도 급료가 하루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봉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걸리면은 그 전 금요일 날 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뭐 대부분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없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직원들 전체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그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참 25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어제 금 9돈 상금 360만 원을 이제 받아가셨는데, 그 받아갈 만한 그런 그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참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초창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열악한 가정에서 사장님이 직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천지 사업을 새 하늘 새 땅을 만드는 이 대사업, 전 세계를 대동세계로 만들고 지상 극락세계, 용화세계를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시고 있는데,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대통령 2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15대 때 떨어지고 17대 때 떨어지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실형을 받고 1년 6개월 정도 이제 형을 받고 나오셔가지고 있었을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면회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영치금을 좀 이렇게 준 것이 한 몇십만 원 되잖아요. 한 1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한 7, 8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알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한 7, 80만 원 되는 그 금액을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 당일날 바로 소아암 재단에 가서 바로 다 투척해 버렸으니까, 다 내버렸으니까. 그리고 갈 때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 싹 다 주고,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도 지갑에 있는 돈에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주고, 교도소 또 나오시 가지고도 또 다 주고, 그러니까 한평생 주는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그 신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돈끼리 서로 연락을 한다 그래요. 이 주인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자기들끼리 연락을 한대. 그래가지고 이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돈이 모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기상 고문님께서, 나는 김기상 고문님을 언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김기상 고문님 살아있을 때 2번 봤습니다. 조금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그랬는데, 김기상 고문님께서 얼마나 허경영 총재님과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으면은 그 하늘궁의 그 집을, 물론 명의는 김기상 고문님으로 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말을 따랐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늘궁, 거기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지어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시는데,
그 계시게 된 그 사유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어제 그 우리 저기 25년간 근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사장님 이름이 고 사장님이에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고 사장님께서 초창기에 고생한 이야기는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개별적으로 오면은 내가 쫙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 했는데 실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하늘궁 그 집을 이제 그게 인수를 하시는 그 과정이 원래 김기상 고문님께서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주연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또 김기상 고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 돌아가실 때 이제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이제 손에서 이제 피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이 있다 싶어서 가보니까 그때 김기상 고문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자기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이 되니까 그 또 그분도 또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좋게 안 봐요. 아버지는 죽자 살자고 신인님으로 따르는데 자녀분들은 이 허경영 총재님이 이 미친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또 현실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저게 내 전에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뭐 장례 치르고 나면은 돈이 좀 남는다고 나오면은 내가 이제 백국명패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허경영 하면은 뭐 좀 이상하신 분 이렇게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단 10만 원도 거기서 남은 금액에서 좀 이렇게 쓰자 그러면은 못 써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제 조용하게 내가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명패 해드리고 축복도 같이 해줘 버렸어요. 하고 하면서 우리 조상님들 축복 못한 거 같이 해버렸죠. 그 이야기를 전에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한 번 더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처갓집에서도 이제 뭐 모임이 있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허경영에 대해서 히읗도 발음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 김기상 고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김기상 고문님도 자기 자제분들이 이제 김기상 고문님께서 굉장히 근검 전략하셨던 분 같아. 그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는 뭔가 잘해줬는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해준 게 없다고 이거야. 그래서 내하고 같더라고 보니까. 내하고 같아. 가고 김상환 고문님도 내하고 같더라고 보니까. 김상환 고문님이 내보다 한 달, 두 달 늦게 들어왔거든. 나는 2016년 3월 달에 만나고 5월 달에 회원 등록했는데 김상환 고문님이 아마 내보다 회원이 한두 달 늦을 거예요. 그분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자기 아들, 딸이 있지만 자기 아들하고 아직까지 목욕탕을 한번 간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오로지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김상환 고문님이 아마 그 강정산에 이제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많은 포도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신경을 썼지 자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나 역시 마찬가지. 자녀에 대해서는 신경 잘 안 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지. 난 오로지 허경영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애들 결혼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자 그래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관심이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궁 김기상 고문님이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 딸이, 김기상 고모님의 아들, 딸이 허경영 총재님을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허경영 총재님한테는 안 판다 그랬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집이 최서진 이사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최서진 이사님께서 8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 적은 돈입니까? 8억. 1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천사도 못 되신 분이 엄청 많은데, 그 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융통을 해서 그걸 허경영 총재님한테는 안 팔고 최서진 이사님한테 팔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지금 못 갚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진짜 리얼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은 허경영 총재님에게 절대 그 안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2018년인가 그때 이제 그 코로바라고 있어요. 코로바, 네이코로바, 그 행운의 코로바. 그거를 이제 조금 늦게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그 뒤에 이제 지금 하늘궁하고, 그 앞에 헬로궁 그 사이에 그 틀을 지금 현재는 이제 꽃밭으로 해가지고 하늘궁 그렇게 꽃으로 이렇게 표가 돼 있잖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백마 있는 그 그릇을 싹 헐어버렸다고. 헐어버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개방이 돼 있는데, 그때 그 땅을 좀 살 때 조금 뭐가 좀 필요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또 동참을 했지. 예, 그걸 가지고 요즘 뭐 보니까 또 토지에 대한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네 좀 가져갈 사람은 아니야.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도로 가져가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지? 내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잘 못하겠는데, 우리는 그래 한번 믿으면 끝나버려요. 한번 주고 나면 나중에 알아서 하신단 말이야. 알아서. 내가 우리가 어떤 일을 베풀고 가보를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베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이 내 습성이 꽉 배어 있다고. 그리고 몸에 병어 기를 바라지 말고, 남을 사귀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려고 사귀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것을 굳이 베풀려고 반박하지 말고, 어떤 일을 베풀고 나면은 절대 그것을 가보를 바라지 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인님께서 필요해서 땅을 이제 한 평이라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동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동참을 했지.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앞에 신인님 앞에 쓴 거니까, 그건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보왕산면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양주시청에서 한 번씩 우편물이 와요. 그럼 이거 뭔가 싶어서 오니까, 토지 소유자의 한 평이라도 소유는 소유자니까. 그래서 신인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 버렸지. 그런다고 그때 송승건 우리 국가혁명당 권한대행님한테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최서진 이사님한테도 전화가 한번 왔고, 그 때문에. 다 알아서 한단 말이야. 신인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지금 그 마장호소하고 기산 저수지 그쪽에 실버타운을 짓는 거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진득하게 기다리고 말이지, 있으면 되는데, 그걸 촐랑거리 가지고 말이지, 우물 곁에 가가지고 숭늉 찾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제 안티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한 10년 됐잖아. 지금 이제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됐다고 봐요. 그 이전에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지질 않았다고. 유튜브로서 유튜브 강의가 전 세계에, 국내에 이렇게 확 퍼진 것은 2014년 정도부터예요. 근데 이제 올해가 2023년이니까
원래 2024년이지. 그러니까 10년이 딱 지났다고. 10년간의 성의를 보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10년간의 이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또 나가고, 왔다가 뭐 회원 등록했다가 바로 취소하신 분들도 많아요. 국가혁명당 당원에 가입했다가도 뭐 한 달에 돈 빠져나가니까 취소시킨 사람들도 있고, 또 하늘궁에 잘 가다가 빠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중도 탈락자라고 볼 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쭉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그 회비 낸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늘궁 방문하는 거 보면 알고. 혹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가지고 대통령이 되시고 또 이제 세교 황제가 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혹 이제 필요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죠. 우리야 뭐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제일 좋은 것은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거. 뭐 배당금 나오면은 배당금이나 받고 배당금 받고 이렇게 막 조용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혹 그래도 이제 신인님께서 어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하신 사람이 있다고 뭐 예정을 뭐 가상을 하면은 10년 정도 이렇게 겨쳐오면서 한 번도 변절자가 없는 사람을 쓰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안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그 얼마 전에 보면 최모 가수라고 있어요. 최모 가수가 그 뭐고 그 김용호라고 그 사람 죽었어. 그 가로세로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강용석이하고 김세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좀 털어졌는데, 그 당시는 김용호, 강용석이, 김세희가 아주 단합이 돼 있었을 때라고. 그때 그 최모 가수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과의 관계를 막 이렇게 뭐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다 이렇게 한 번도 안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안 되고, 또 대통령 선거도 안 되고 할 때마다 이제 안티가 좀 나왔고, 그게 동조해서 섭설려 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나 한 번도 그게 동조되지 않고 믿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면서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축복을 또 명패를, 본인 거는 본인하고 집사람 거는 말고 말이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최대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저게 창원에 있는 뭐 치과 의사님, 네,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허경영 총재님께 이제 경호원도 하셨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보니까 김효원님하고 그분하고 나와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같이 대담하는 그런 대담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내가 볼 때는 변함없이 지지하시는 분이라고. 축복을 말이지 엄청 많이 해줬어요. 자기 그 치과에 있는 그 간호원들한테도 다 해줘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자기 아들 명패도 해야 되지만은 자기 아들 명패를 뒤로 미루고 자기 죽은 친구 명패를 먼저 해준 사람이라고. 얼마나 훌륭해요. 어제 아래는 이제 자기 아들 명패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와 같은 분들은 아주 변함이 없잖아. 변함이 없어. 원래 이제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부귀, 명예 이런 데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도인급만 돼도 이 부귀, 영화, 뭐 명예 이런 데 초곡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정말로 복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허경영 총재님이라면은 뭐 또 하늘궁 토지에 대해서도 사기성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참 그거 보면은 정말 그 신인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살아오셨는가.
아, 그리고 그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빈혈로 1년에 몇 번을 쓰러지셨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말이지, 그것을 조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그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막 그 영양가 있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 오히려 살이 찌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쓰러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머슴살이 하실 때부터 먹을 것이 없었다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산에 가가지고 밀림이 하고 그 밀림이 키우고 산에서 또 농사 지으면서 자기가 눈 똥을 또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쓰러지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렇게 옳게 먹지를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지시기를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살아오신 내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뭐 안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냥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안티 하시는 분들은 살아온 내역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자, 이제 벚꽃은 한참 피고, 여기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이쪽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병사생이라고, 늙고 나면은 죽음 사이에 병이 왔는데, 병을 얻게 되면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스위스에는 이제 안락사가 합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스위스 가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별 인사하고 이제 내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때 죽으면 살인 방조 뭐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이 도입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늙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병을 얻어가지고 그 기간이 뭐 짧으면은 한두 달, 뭐 며칠 이러면은 상관은 없는데, 정말 뭐 3년, 4년, 5년, 10년 이래 되면은 본인도 힘들고 주위의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입법화를 해서 뭐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악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스위스처럼 이것이 합법화가 되어서 돼야 될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신인님께서 전에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는데 내가 뭐 옮기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결국 이제 나는 이제 보석되리라 생각했는데 보석은 안 되고 보석 불가가 됐어요. 워낙 이제 검찰과 이제 싸우니까, 특히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또 단식을 시작할지는 모르겠고, 변희재님도 단식을 한다는데 나는 좀 반대해요. 변희재님은 단식은 송영길 대표만 하고 변희재님은 단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그분 성격이 또 아주 막 굉장하거든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내가 하지 마라 해가지고 안 할 사람도 아닐 것 같고, 좀 그렇네요. 안타깝고 그래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1번이 비례대표 1번이 박은정님인데, 박은정 검사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좀 자기 남편이 이제 다단계 검사인데 나와가지고 다단계 한 사람을 변호를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반대 의견도 있고, 또 한쪽으로 봐서는 박은정 검사가 정말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의 썩은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은정 검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특수부 검사들, 썩은 특수부 검사들한테는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은정 검사를 국회의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죠. 이분이 아마 사표를 써내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하니까 아마 그만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는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아래도 계속 내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야권에서는 맹수 같은 대권 후보자들이 있다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조국 그리고 송영길 이런 분들이 왈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 가지고 여권에서는 그런 사람이 드물다고. 있을 때 해봐야 오세훈이 뭐 또 유승민이 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파워가 야권의 파워를 누를 수 있을 만큼이 안 된다고.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 그럴 때에 이제 진짜 보수 중에 보수.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수산계라 그랬잖아. 지금 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형태가 수산계. 수산계는 뭐냐 하니까 아무런 약발이 없는 거야. 이것을 하려면 살 수 있으려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갈아엎어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3가지 공약으로서 혁명 공약이 현실화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인수 선생님께서 널리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률이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굶어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물건을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돈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래야지. 근데 하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 살 돈이 없다 그래. 그러면은 이번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을 사람이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심각한 문제지. 우리가 IMF 때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김일성 죽었을 때 1994년도인가 그때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그때 이북에서 많이 굶어 죽었거든. 이북에서는 굶어 죽었지, 이남에서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잖아. 그런데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굶어 죽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오늘 뭐 내 말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아메리카 세계사 가가지고 그 박윤수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단지 이제 그 홍익학당 그 윤홍식 씨나 이 사람들처럼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인 줄은 모르는 것이 하나 흠이지, 딴 거는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되면은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열렬히 따르시는 분들은 다 불로유가 있잖아. 불로유 한 병 같으면 하루는 견딜 거예요. 죽진 않는다고. 거기 비상식량이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래서 정말 비상식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허경영 총재님께서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 그 밑바탕이 뭐냐.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만큼의 심각한 어떤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뭐 라면이나 빵이나 뭐야 그 짜장면이나 뭐 밀면 이런 거 먹는 게 전부 다 밀가루잖아. 밀가루가 우리 수입을 하잖아. 그런데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은 그 밀가루를 살 돈이 없거나 안 그러면 배가 오지 못할 입장이 되거나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 지금. 심각하다고. 뭐 진짜 사람이 그 뭐야 프랑스 대혁명이 날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들이 일어나거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국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뭐 먹고 이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 되면 일어난다고. 하여튼 오늘 그 박윤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하여튼 뭐 지켜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SNS에 이제 많이 홍보하고 또 이제 길거리 가면서도 오늘 이거 들고 이제 다니니까 유심히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의경영.